대한민국은 하나로 통합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고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룬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민주주의가 멈추고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번 화요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이 끝나면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게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안정과 발전이라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정된 미래를 가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를 다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저 안철수는 다음과 같이 국민과 정치권에 호소합니다. 첫째, 시대교체, 시대전환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이념 갈등, 지역 갈라치기, 세대 갈라치기, 남녀 갈라치기에다 이제는 진영 내 진영 갈라치기까지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극단화되면서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극심한 정쟁과 갈등을 넘어 통합으로 가야 합니다.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인 시대교체, 시대전환을 완수해야 합니다. 세대교체가 치유의 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갈라치기로 갈등만 더 유발할 뿐입니다. 정치를 바꿔 세대 통합을 해야 합니다. 협박과 압박, 갈등의 정치는 끝내야 합니다. 둘째,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이후 중단되었던 근본적 사회개혁, 정치개혁을 해야 합니다. 정치가 국민을 불안케 하고 분열시키는 일은 이제는 중단해야 합니다. 정치인이 국민을 섬기는 봉사하는 정치로 다시 돌아가는 혁명적 개혁을 해야 합니다. 헌법도 정치도 국민이 주인이라는 근본적 명제를 명심해야 합니다. 정치 폐해가 국민 민생을 도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악성적인 정치가 국가 동력을 쇠락하게 하고 미래 동력마저 상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치만 바뀌면 대한민국은 다시 세계의 주류로 재도약할 수 있습니다. 정치를 개혁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흥이 나고 기업은 활력을 되찾고 경제는 활성화되고 국민소득은 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이를 위해 초양극화의 시대, 상대적 박탈감의 시대, 상실감의 시대를 끝내고 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대교체, 시대전환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셋째, 시대교체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치교체입니다. 합리적 정치, 도덕적 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 87년 체제 이후 대한민국 정치는 발전도 하였으나 결국 수명을 다하고 이제 정치 파멸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을 넘어 대통령 권한을 축소해야 합니다. 국회의 입법 권력, 특권도 축소해야 합니다. 또한 선거법도 함께 개정해야 합니다. 저는 해결책으로 견제와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를 제시했습니다. 여야는 특히 이재명 민주당은 당리당략, 권력욕에 집착하여 개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재명 집권 시대가 열리면 현재 무소불위의 입법 권력에 행정 권력까지 동시에 가지게 된다면 국민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개헌과 선거법 개정은 단지 권력 구조와 선거제도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맞게 사람을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검찰 권력, 경찰 권력, 사법 권력 등 법 집행에 따른 제도도 문제가 되지만 권력 지향적인 사람들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검찰 권력이 집권했던 지난 3년, 우리는 정치가, 민생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목도했습니다. 사법 리스크와 비리, 비위에 물든 정치인들 역시 제 역할을 못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입법, 행정 권력의 축소로 국민의 의사가 주도하는 시대로 전환해야 합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활력의 시대로 전환해야 합니다. 세계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빛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주도하는 중심에 문명과 신기술이 존재하는 것 같지만 결국 변화는 사람, 기업이 주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도하는 AI, 로봇 시대는 벌써부터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극심한 빈부격차, 노동과 소득 양극화에 따른 세계 자살률 1위는 정치의 폐해가 근원입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회와 경제는 국민 동행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시대를 교차하고 시대를 전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수처의 민낯에 대해서 진실에 심판되셔야 한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을 자행한 공수처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불법 체포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공수처의 영장 기각 은폐 사건과 관련된 기관 및 관계자들에 대한 진상조사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지난달 15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공수처의 해명이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공수처는 주진우 위원에게 보낸 서면 답변에서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수처가 지난 12월 6일, 12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한 통신 및 압수수색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기록이 드러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의 답변도 석연치 않습니다. 저는 1월 7일, 10일, 14일 세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을 계속 요구했습니다만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14일 보낸 자료에는 공수처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윤석열 대통령 관련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영장을 포함한 영장 일체를 청구한 적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시에 질의를 했지만은 1월 16일 돌아온 답변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드립니다였습니다. 결국 서울중앙지법이 통신 및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한 것이고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을 숨기려고 서울중앙지법과 짬짬이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질의에 두 기관이 이처럼 짬짬이 하여 거짓 답변한 경위와 배경을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공수처가 검찰에 보낸 수사 기록에 누락된 자료가 있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영장 번호 2024-6 영장이 누락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내용이 또 무엇인지 반드시 찾아내야만 합니다. 진실이 드러나자 공수처는 압수수색 장소 등이 윤 대통령과 직접 관련이 없고 기각 사유도 수사권 문제가 아니라 영장 중복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영장 기각 사유에 적시된 내용을 보면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혐의 내용과 결과, 수사의 효율, 수사 대상자의 기본권 보호 등을 고려하여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청구하는 등 상당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다룰 수 있는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표현이고 수사의 효율이라는 말에는 수사 관할권에 대한 정리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공수처의 영장 쇼핑 문제입니다. 공수처는 중앙지법에서 계속 영장이 기각당하자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포진한 서부지법으로 옮겨 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을 계속 지적받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절차적 하자이자 사법체계를 이용한 권력형 불법 행위입니다.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수색 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공수처의 불법성 수사를 사실상 용인한 서부지법의 몇 명의 판사들, 또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한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 청구 및 기각에 대한 사실을 사실상 은닉한 서울중앙지법 관련자, 이들을 대상으로 공수처의 영장 기각 은폐 사건에 대한 전모를 밝혀야만 합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오동훈 공수처장이 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 처장을 검찰에 고발한 이상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에 나서야만 합니다. 오늘 25일 국조특위 청문회 오동훈 공수처장 출석이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 자리에 오 처장이 나와 이와 관련된 의혹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다면 이는 공수처의 영장 기각 은폐 사건에 관계된 공수처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별개의 국정조사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결국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절차적 하자 불법성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 압수수색 영장도 불법이고 이것을 발부한 서울지법도 위법 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역시 불법입니다. 즉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더 이상 불법과 거짓이 난무하는 대한민국, 특히 대한민국의 법치를 흔들어대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법치주의 소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 대변인입니다. 국민이 반대하는 25만 원 소비 쿠폰 지급, 라벨까지 바꾸어가며 추경안에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1인당 25만 원 소비 쿠폰 지급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과반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이토록 분명한데 민주당은 왜 굳이 민생지원금을 소비 쿠폰으로 라벨까지 바꾸어가며 추경안에 넣은 것입니까? 민주당은 연초부터 성장을 강조하며 기존의 분배 중심 기조에서 벗어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검든 휘든 지만 잘 잡으면 된다는 실용주의를 표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놓는 정책마다 분배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식 현란한 말 바꾸기 아무 말 대잔치인 것입니다.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도 현란한 말 바꾸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처음에는 전 국민 민생 지원금을 주장했다가 반발이 거세지자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재차 전 국민 소비 쿠폰 지급을 추경안에 넣은 것입니다. 학계에서도 소비 쿠폰과 같은 일회성 지원은 실질적인 경제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정 부담과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경제 성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AI, 미래산업, 지원과 같은 예산은 뒷전으로 미루고 단순 현금 살포성 예산만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25만 원을 지급하려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가 주도하는 정교한 예산에는 무작정 반대만 하면서 그저 인기 영합용 포퓰리즘 정책만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요구하는 35조 원 규모의 추경은 경제 성장보다는 선심성 예산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대까지 하락한 상황에서 기업과 시장을 살리는 실질적 대책 없이 추경을 돈풀기 정치로 활용하는 것은 무책임한 저사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만 보고 경제 회복과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경제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포퓰리즘 정책을 반복하지 말고 진정한 민생 회복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의 장에 나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 대변인입니다. 제2의 김대읍, 제2의 생태땅 여론몰이가 되지 않도록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최근 명태균 씨라는 정치 브로커가 무분별한 폭로와 근거 없는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취합해보면 그는 지역의 여론조사 브로커로 활동하며 선거판에 기웃거리는 인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을 정치적 희생양인 것처럼 포장하며 거짓 폭로로 정치적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자신이 국정의 핵심 거물인 것처럼 주장하고 특정 정치인들과의 만남을 운운하며 마치 중요한 역할을 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전형적인 선거 브로커의 정치 공작입니다. 2002년 대선 당시 김대읍의 병풍 조작 사건은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대선의 흐름을 왜곡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번에도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전형적인 정치 장사꾼의 형태로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조작된 의혹 제기의 패턴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지는 잔칫날에 잡는다는 명태균 씨 측 변호사의 발언은 조작된 의혹을 예고하는 발언이 아니고선 무슨 뜻이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는 자신의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을 들락거리며 본인의 존재감을 키우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당을 나열하며 특정 정치인과 관계를 부풀리는 것은 제2의 생태탕식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입니다. 검찰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거짓 선동과 정치 공작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정치 장사꾼들의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정치 공작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공작과 선동이 다시는 대한민국 정치에 재현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검찰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태균 씨의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제2의 김대엽, 제2의 생태탕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을 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